하늘에서 5명의 선녀가 내려오니까 병사들 막 우와 무슨 막 넋이 나가게 쳐다보죠. 얼마나 예쁘겠어. 선녀 막 군부대 아이유 공연하 뭐 이건 비할 바.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지난 시간에 문중의 동문 조공명의 등장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조공명이 죽고 태공망은 유갑도인한테 감사를 전하죠. 유갑도인은 조공명의 동생 삼선고 새 선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새 선녀들이 오기 전에 십천군의 마지막 방탈출 10군의 홍사진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태공망이 여태까지 싸운 거 보면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등도인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싸움 자체가 하늘의 뜻이라서 곤륜의 제자나 방상 방필이가 죽은 것도 다 뜻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태공망이 이번엔 누구 차례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왕 희발의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상나라 멸망시키고 왕 돼야 되는데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등도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죽는 게 아니고 왕이 되기 전에 큰 고난 같은 거 하나 겪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오면은 안 다치게 잘 해주겠다. 태공망이 약간 떨떠름하긴 했는데 자기도 뭐 여태 하늘의 뜻 어쩌고 하면서 절교 도사를 다 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면 따라와야지 뭐. 그래가지고 무왕을 데리고 와요. 무왕이 좀 무섭긴 했는데 연등도인이 다치지 말라고 부적도 붙여주고 나타랑 뇌진자도 같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홍사진에 들어온 무왕, 뇌진자, 나타를 발견한 십군이 셋을 구덩이에다 넣고서 붉은 모래를 계속 뿌리게 돼요. 이 홍사진이 모래알 하나하나가 칼날로 변하기 때문에 엄청난 칼날 공격을 받고 있는 거랑 똑같죠.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공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연등도인이 부적 붙여놔서 괜찮아, 저렇게 100일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 100일 금방 간다, 자기 일 아니라는 거죠. 십군이 모래놀이를 다 하고 이제 문중한테 가서 자랑을 해요. 태사 내가 무왕도 잡고 나타도 잡고 뇌진자 다 잡았어요. 그랬는데 문중은 조공명 죽음이 충격적이기도 했고 말 그대로 진법 속에 가둔 거지 무왕이 직접 죽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막 기쁘진 않아. 그래가지고 대충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죠. 십군은 셋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겠다, 매일같이 홍사진에 들어가서 모래놀이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동안의 싸움을 지켜본 신공표가 조공명의 죽음을 보고는 조공명의 동생 새 선녀를 싸움에 참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야 천교하고 절교하고 이게 균형이 맞아가지고 인간 세계에 피해가 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박이 호랑이 타고서 삼성고가 지내는 섬으로 가가지고 새 선녀를 만나게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선녀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신공표가 아직 몰라요? 그 오빠분 천교랑 싸우다 돌아가셨던데 실수했다. 아이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새 선녀가 막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신공표가 막 못 이기는 척 억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유갑도인이 태공망한테 책 준 거, 그 저주 때문에 조공명 죽은 거 막 이런 거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듣고 삼선고 중에 둘째하고 셋째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당장 뛰쳐가겠다고 하는데, 첫째 일선이 동생들 손을 붙잡고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다,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다 라고 말리면서 신공표한테 너 왜 굳이 바다를 건너갖고 굳이 이렇게 먼 곳 여기까지 와갖고 내 동생들 마음 흔드냐고, 너 천교 쪽 도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공표가 자기는 선계에는 별로 관심 없고 인간계에 피해가 안 가길 바란대. 그러면서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전 그냥 갈게요 이러면서 가는데, 이미 그 신공표가 분노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가지고 적당히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그러면서 자리를 피한 거였어. 삼성고한테는 조공명 빌려줬던 가위 말고 혼원금두라고 바가지 같은 거 있거든요. 상대방을 빨아들여서 가둬놨다가 원하는 곳에 내려놓는 무기인데, 첫째가 보니까 이미 동생들이 그 바가지 챙겨갖고 출발했어. 쟤네 저거 가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저 바가지 쓰면 사고 칠 텐데, 신공표 이 자식 진짜 어쩔 수 없구만 이러면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가는 길에 조공명이 만났던 함씨 선녀랑 채씨 선녀라고 이 둘도 같이 합류하게 돼요. 첫째가 보더니 그 둘이 합류한 것도 신공표의 계략인 것 같아가지고 짜증이 좀 나긴 했는데, 일단 가는 길이니까 상나라랑 주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서기성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5명의 선녀가 내려오니까 병사들이 막 우와 무슨 막 넋이 나가게 쳐다보죠. 얼마나 예쁘겠어. 선녀 막 군부대 아이유 공연하 뭐 이건 비할 바. 물론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보다 조금 더 대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사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새 선녀가 문중한테 인사하고 조공명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조공명의 유언을 듣고 5명의 선녀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관 위에는 조공명 옷이랑 빌려줬던 가위 무기가 있었고, 유품을 본 둘째 셋째는 막 오열을 하게 됩니다. 관뚜껑을 열고서 시신을 확인하는데 선녀들이 깜짝 놀랐죠. 조공명 시신에 7개의 상처가 있는 거야. 아주 날카로운 상처가. 태공망이 저주인형에다 화살 쏜 부위. 둘째는 몸을 비틀비틀하면서 첫째 손을 잡고 태공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 오빠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힘겹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태공망보다 그 저주를 알려주네. 걔 뭐야? 유갑? 걔 뭐하는 애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원인이야. 그러면서 태공망 진영 앞에 가서 유갑도인을 불러내게 되죠. 행색은 거지 같은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첫째가 두 동생한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 유갑도인이 물어보니까 야 네가 우리 오빠 죽였지. 날카롭게 둘째가 아주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죠. 선녀님들 복수란 덧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뒤에서 막 야 그거 덧없는 거 우리가 지금 하러 왔다고 막 성질을 내는데 첫째는 그 안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진 것 같아갖고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유갑도인한테 우리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좀만 자세히 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무슨 얘기겠어. 뭐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늘에 큰 뜻이 있다. 뭐 하늘에 역향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였다. 그거 듣고서 이제 둘째가 말만 그럴싸하지 우리 오빠 죽은 건 변함이 없지 않냐고. 사람 죽였으면 너도 벌 받아야지. 그러면서 달려들게 됩니다. 유갑도인이 잠깐 어울려주는데 둘째가 그 바가지 있죠. 혼원금들을 탁 던지는데 이게 생긴 건 그래도 위력이 대단한가 봐. 유갑도인이 그거를 못 피하고 우당탕탕 얻어맞고서 쓰러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싱겁더라고. 그러고 나서 둘째가 재빨리 유갑도인을 묶고 이마에 부적을 붙여서 도수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오빠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문중한테 7명의 궁수를 준비해줘라. 그러니까 첫째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렸는데 문중을 포함한 아무도 들은 채를 안 한. 사실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궁수들이 유갑도인한테 활을 쫙 쏘고서 7개의 화살이 유갑도인의 몸에 꽂히게 됩니다. 퉁퉁퉁퉁퉁퉁. 그런데 잠시 뒤 몸에 꽂힌 화살들이 제로 변하더니 묶고 있던 밧줄이며 머리에 붙은 부적도 순식간에 제로 변해가 막 사라지는 거. 유갑도인이 불속성 공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에 타는 거는 다 제로 만들 수 있대. 와 근데 세상에 그럼 안 타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완전 사기 스킬이에요. 유갑도인이 몸을 탁 털면서 일어나더니 이 정도 했으면 원한 풀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일부러 맞아준 거였지. 괜히 여기서 상나라 돕다가 봉변 당하지 말고 돌아가시라. 그러면서 자기도 살겁을 해결해서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태공망 진영으로 가요. 태공망한테 선녀들이 갖고 있던 그 바가지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예전에 원시천존이 태공망한테 준 깃발 그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 무슨 체육대회 때 쓰는 거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쓰이게 되네. 역시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다. 아무튼 그렇게 다음날 유갑도인은 또 보자는 인사와 함께 사라지게 되죠. 5명의 선녀들이 와서 야 우리 오빠 죽인 거 기획 유갑도인 실행 태공망이니까 너도 벌 좀 받자. 태공망이 제가 똑같은 말 여러 번 해서 입이 좀 아픈데 오빠분께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싸움이 시작돼. 거의 뭐 형식적인 대화였던 것 같아. 둘째가 먼저 달려드니까 황천하가 맞서 싸우고 그리고서 금타하고 목타가 가세하게 됩니다. 곤륜 애들은 떼거지로 공격하는 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1대3의 싸움이 되니까 셋째가 합류해서 돕고 하늘에서 막 우당탕탕 우당탕탕 막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수세에 밀리니까 같이 있던 채씨 선녀가 육목주라고 빛이 나서 눈을 멀게 하는 구슬이 있어. 이거를 던져요. 이거 조공명이 들고 다니던 정해주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해주는 바라만 봐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문화재 그게 메인이고 눈부신 건 서브. 육목주는 눈부신 게 메인이다. 약간 급이 낮은 그런 무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황천하가 눈부셔!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걸 본 태공망이 열받아가지고 타신편으로 첫째를 빡 후려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타신편을 맞은 첫째가 푹 쓰러지고 둘째가 언니! 이러면서 구하러 갈 때 양전이 미리 풀어놓은 효천견이 둘째 어깨를 팍 물어뜯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함씨 선녀가 바람주머니를 열어서 태공망 쪽 도사들이 정신없게 만드는 사이에 채씨 선녀가 다시 한번 육목줄을 태공망한테 던져서 태공망도 와! 눈부셔! 이러고서 곤륜 도사들은 죄다 도망을 치게 된다. 문중내 진영으로 돌아온 첫째는 웬만하면은 안 싸우려고 했는데 타신편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이 바짝 들었죠. 타신편 맞은 상처에 후시딘 같은 걸 바르면서 내가 아니랬다. 저 자식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둘째가 언니 그걸 이제 알았냐. 쟤네 완전 양아치들이라고. 우리가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가 문중한테 가서 병사 600명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중이 빌려줄 수는 있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니까 구곡 황하진이라는 걸 펼치려고 한다고 해요. 이것도 신묘한 방탈출, 진법 이런 건데 한 번 들어가면 탈출 불가능. 그리고 안쪽에 온갖 부적이랑 약 같은 게 있어서 도술도 쓸 수 없고 일반인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죽고 도사들이 들어가면은 도술을 잃어버리고 일반인이 된대. 심지어 수백만 명의 병사가 와도 막아낼 수 있대. 600명이 만든 건데 떡밥이 엄청나죠. 그래서 10천군이 했던 게 반딧불이면은 자기들 거는 보름달이다. 10천군 맨 처음에 문중이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천하무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전투력 측정기 취급을 받습니다. 일선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구곡 황하진을 설치하니까 태공망이 쟤네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나와서 구경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기고 싶으면 그때 공격을 해야지. 전에는 뭐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것처럼 하더니 뭐 변신 시간, 합체 시간 다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구곡 황하진이 완성이 되고 선녀들이 나와서 싸움을 거니까 태공망이 연등도인 12선인이랑 같이 맞이합니다. 1선이 연등도인 딱 쏘아보면서 아는 사이니까 덕을 아는 분인 것 같았는데 지난번에 곤륜 도사들이 우리 때리려고 그럴 때 그거 어떻게 보고만 있냐? 라면서 쏘아붙이죠. 그러니까 썸남한테 오빠 동생들이 나 때리는 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등도인이 핑계가 없는 남자들의 뻔한 레파토리. 오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슬쩍 시선을 피해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일선도 더 이상 연등도인이랑은 얘기 안 하고 태국망이랑 얘기를 해요. 도술싸움 하면 병사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구곡 황하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이거 격파하면 봐주고 아니면 조공명 죽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죽이겠다는 거죠. 태국망이 알겠다. 대신 약속 꼭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는 주변에다가 자 저거 파괴해. 누가 들어갈래? 이게 주변 둘러보는데 아무도 안 들어간대. 저번에 십천군이랑 한번 방탈출 해보고 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서로 막 밀어 막 아 네가 가. 막 저번에는 뭐 너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미루고 있는데 둘째 이선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가지를 양전한테 던져서 양전을 진법 안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타 목타도 던져 넣었어요. 이선이 웃으면서 태공망한테 태장님도 들어가셔야죠. 바가지를 태공망한테 던지는데 태공망이 아니야 그래서 원시천존이 준 깃발을 흔드니까 깃발에서 빛이 쫙 나오더니 바가지가 그 빛에 부딪혀서 선녀들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겁을 먹은 곤륜 신사들이 막 야 튀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사로 도망치게 되죠. 다음날 다섯 선녀가 다시 찾아오게 되고 바가지를 이용해서 12선인을 모조리 구곡 황하진에다가 잡아 가두게 되는데 12선인들이 진에 들어가니까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거리더니 막 쓰러져. 그리고는 그동안의 도수를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충격적이잖아. 그러니까 또 연등도인이랑 태공망이 그 광경을 보더니 막 경악을 하면서 야 또 튀어 도망치고 그 모습을 본 다섯 선녀는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막사에 와서 역부족이라고 느낀 연등도인이 원시천존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곤륜으로 가요. 곤륜에 도착하니까 원시천존의 수행비서 백학동자가 이미 준비 완료 짐 다 쌌다 라고 얘기를 하고 태상노군도 그쪽으로 오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태상노군이 곤륜산 편애하는 것 같아. 절교도 똑같이 도교에서 나왔다고 하더니 곤륜 애들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오잖아요. 절교는 외롭겠어. 그리고 원시천존도 그래. 절교에서는 다른 신선들이 봉신계획 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된다고 안 오잖아. 근데 원시천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거 봐봐. 그러니까 절교 애들이 불만을 가질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태공망 막사에 원시천존, 백학동자, 원시천존의 집사 이렇게 셋이 도착을 해요. 원시천존이 내려오니까 신비한 빛이 태공망 막사를 가득 쫙 채우게 되는데 문중 진영에서도 그 빛이 보였대요. 그걸 보고 일선이 원시천존이 왔다.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데 둘째가 언니 뭘 걱정하냐고. 우리가 원시천존한테 뭘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승님 동문이라서 우리가 대우해주는 거 아니냐고. 이게 맞는 말이야. 그 저기 대기업 회장님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늙은 아저씨지 뭐. 그러니까 이제 셋째도 맞다고. 우리한테 예의 있게 해주면은 우리가 대우를 해주겠지만 아니면은 원시천존도 구곡 황하진에 막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만들어 버릴 거라고. 다음날 원시천존이 구곡 황하진 구경 가자고 해서 집사하고 백학동자, 연등도인 이렇게 넷이 진법 앞으로 오게 됩니다. 다섯 선녀가 나와서는 뭐 상황이 이래서 인사를 뭐 제대로 하진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뭐 고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꾸벅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등도인이 어른한테 인사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는데 다섯 선녀 막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원시천존이 세 선녀를 보고는 구곡 황하진 참 잘 만들었다고. 너네가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다. 그리고는 하늘로 쫙 올라가서 진법 안을 살펴보니까 12선인은 이미 평범한 인간이 됐어. 그래갖고 잠들어 있지. 양전, 목타, 금타는 출구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원시천존이 그걸 보고는 그동안의 수행이 아주 그냥 물거품이 됐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채씨 선녀가 갑자기 육목줄을 원시천존한테 빡 던집니다. 그걸 보고는 원시천존이 눈이 이렇게 부릅뜨니까 육목주가 이게 가루가 돼서 사라지게 되죠. 그걸 보고서 다섯 선녀는 얼음이 돼버리죠. 도력이 대단하다. 껄껄껄껄 웃으면서 막사로 가요. 연등도인이 갇혀있는 애들 언제 구해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 때가 있다. 야 보채지 마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다음날 새벽 갑자기 하늘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태상노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공망내 완전 신났지. 태상노군 도교 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선녀들은 어떡하냐고 걱정하는데 둘째 또 생각나는 대로 말해.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 쓰던 가위도 그대로 있지. 바가지도 갖고 있지. 구곡 황하진도 있는데 원시천존 태상노군 뭐 어쩌겠냐고. 그러니까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둘째의 용기는 무지의 소는 연기였다. 첫째가 헛소리 장착해라. 생각해봐라. 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라. 원시천존만 해도 우리 절교 교주님급인데 태상노군까지 왔으면 우리 이미 끝났다. 그제서야 동생 선녀들이 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일선이 상나라고 뭐고 그냥 빨리 돌아가자라고 하고서 동생들이랑 짐을 챙겨가고 떠나려고 하는데 똑똑 태상노군입니다. 태상노군이 원시천존이랑 같이 오게 된 거죠. 야 틀렸다.
망했다. 그러고서 태상노군 집사가 새 선녀는 나와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니까 태상노군 집사가 아니 감히 절교 통천교주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계에 간섭하다니 무릎 꿇고 얘를 다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둘째가 우리는 절교 소속이라 스승님 명령 없이 아무한테도 무릎 안 꿇습니다. 아주 패기 있는 친구들이죠. 자존심이 있지. 멋있어. 그거 듣고 태상노군 집사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잔소리 하는데 그때 셋째가 태상노군한테 그 용으로 만든 가위 있잖아. 그걸 이렇게 쫙 던지거든요. 나름 기습이었는데 태상노군이 손가락으로 쭉 가리키니까 이 가위가 또 가루로 변해버리게 돼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고 바가지 이렇게 딱 던졌는데 뭐 상대가 되겠어. 태상노군이 손짓을 탁 하니까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 황건역사 시켜가지고 야 그거 가져가자. 그걸 보고 삼선이 아이 그거 우리 거에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요. 원시천존이 백학동자한테 백하가 이거 아주 참 번거롭구나.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학동자가 갖고 있던 여의주를 가지고 삼선의 머리를 빡 박살내버려. 조폭영화 보면 당구공으로 머리 깨는 것처럼. 그걸 지켜본 이선이 눈물을 흘리면서 원시천존한테 덤비는데 마찬가지로 여의주로 또 머리를 팍 맞고 둘 다 봉신대로 푹 날아가게 됩니다. 일선이 그걸 보더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태상노군이 황건역사한테 야 쟤는 잡아가지고 우리 수행하는데 저기 산 근처로 데리고 가서 바위로 눌러놔. 나중에 얘기하자. 과연 누가 악당인가.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함씨선녀랑 채씨선녀는 도망치는데 사실 도망쳤다기보다 태상노군이 놔준 거죠. 태상노군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곡황화진으로 가더니 손가락으로 주문을 뭐 어쩌고 하니까 뿡 하면서 진법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갇혀있던 제자들을 구출한 뒤에 태상노군이랑 원시천조는 같이 왔던 집사 있죠. 집사하고 백학동자한테 태공망 잠깐 도와주라고 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뿅 돌아가게 되죠. 와 오늘 문중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문중 얘기는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문중 얘기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